안녕하세요. 하미주 헤어 대표 김영기입니다. 하미주 미용 경영 이야기 7월 영상교육 2부 올려볼까 합니다. 1부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좋아요, 공유하기, 댓글 그리고 댓글 보내주는 것과 네이버에서 김영기 쳐가지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꼭 시청 좀 해주시면 아저씨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네이버에서 계속 김영기를 찾아주지 않으면 외부에서 찾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저씨 이름이 뒤쪽으로 밀려가 있어가지고 아저씨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이제 반년이 후딱 지났습니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IC 영상 강의 잘 경청하시고 잘 활용하시고 더 많은 성과 내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시작하면서 IC가 올해의 인물을 이야기를 했고 올해의 단어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0년 전부터 매년 1월 1일 되면 올해의 인물과 올해의 단어 여러분한테 일러드리고 이분을 1년 동안에 좀 많이 파고들어서 이번에 개척 정신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매년 전달을 했습니다. 올해 인물 여러분 기억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의 단어는 꿈은 이루어진다. 이지성씨 꿈꾸는 다락방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일론 머스크 어린 시절 정말 아저씨보다 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도서관에 사서하면서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조리 다 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부가 답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요즘 완전 뉴스에 자주 등장하죠. 비트코인 뭐 이야기해가지고 폭락했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것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한마디가 정말 대단하죠. 삼성출판사 주가가 하루에 팍동하는 것도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때문에 그랬었고요. 이분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솔라시티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 우주선 이거 이제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이분이. 제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야기한 지 10여 년 전에 이야기했을 때 주가 그때 만약에 주식을 한 1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샀으면 지금 수십억 대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 자동차가 발명되었을 때 그때 자동차에 투자한 사람보다 어디에 투자한 사람이 돈 많이 벌었다 그랬습니까? 도로공사하는 사람. 도로공사하는 사람은 틈새 시장, 주변 시장은 액션모빌 그렇게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죠. 지금 또 아마 1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100년 전에 자동차가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이제 앞으로 100년 후 되면 우주시대가 될 것이고 지금 화성까지 갔다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6개월 걸린대요. 스페이스 X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지금 이제 우주 여행 시대가 조만간에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처음 이제 화성이지만 앞으로는 화성이 아니고 다른 목성이나 다른 금성이나 다른 은하계도 충분히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이분한테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애플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페이스 X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애플 주식을 지금 사놨는다면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 엄청난 부를 가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저씨도 애플 주식을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처음 개척한 사람 오늘 개척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서부 개척 시대 이를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가 미래를 만든다. 이거 작년에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마인드의 차이가 내 미래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서부 개척 시대가 언제쯤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서부 개척 시대 19세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850년부터 1890년 이 정도를 서부 개척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 1848년 정도에 캘리포니아 미국 서부입니다. 건강이 처음 발견되면서 골드러시의 도래가 개척을 뒷받침했다. 이 맞습니다. 이 정설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 21년 만에 횡단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오늘 서부 개척 시대 한 철도 회사 CEO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려고 지금 서론이 좀 길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드릴게요. 아저씨가 알고 있는 상식을. 그 당시는 150년, 170년 전에 서부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좀 의문이 갑니다. 원주민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침략자들에게 자신의 땅을 강탈당한 데다가 살육된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 딱 보면 많이 나오가 있죠. 총잡이와 카우보이, 무법자들이 싸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입니다. 150년 전 서부 개척 시대 때 이제 일어났던 강탈당하고 살인하고 막 이런 시대들, 이제 자본가들이 들어가가지고 땅을 강탈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150년, 170년 전, 그때를 서부 개척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골든러시에서 한 획을 그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1848년도에 제임스 마셜이라는 종업원이 강에서 우연하게 자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장이 셔터라는 사장한테, 야 이거 보세요, 이거 금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네가 발견했고 이 땅은 내 땅이니까 우리 동업을 하자. 그리고 입 조심해라. 금 발견 사실을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된다고 둘이서 각서를 적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금 발견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면서 그 해에 한 해 동안에 동부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돈 벌겠다고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8만 명 정도가 서부로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몇만 명이 살고 있는 동네에 8만 명이 새로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부 개척 시대 골드러시가 시작이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러 서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을 캐가지고 부자된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몇몇 자본가들만 대박 부자가 되었고요. 나머지 노동자들은 전부 다 쪽박이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만 돈 버렸다 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부 개척 시대에는 금이 뭡니까? 중심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 캐러 갔지만 금에 집중하지 않고 중심시장에 집중하지 않고 주변 시장에 집중해가 돈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생수를 사 마시지 않습니까? 150년 전에 생수, 물을 사가지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마신다는 개념이 전혀 없던 시절에 금을 캐던 한 당부가 너무 목말라가지고 삼촌한테 물 한 모금 마시자고 삼촌 물통에 자기 컵을 넣었다가 홀이 납니다. 거기서 삐져가지고 자기가 금을 캐지 않고 자 땅을 밑으로 파내려가서 70 몇 자를 내려갔는데 물이 나와 그 물을 팔아가지고 부자 됐다는, 물장수가 부자가 됐습니다. 이게 주변 시장에서 돈 버린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천막 장사 하던 상인이 천막의 장사가 안 돼서 한목에 8만 명이 동부에서 서부로 모였으니까 얼마나 집 수요가 많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해가지고 천막이 팔리지 않으니까 그 재고남은 천막 천을 가지고 청바지를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 그 사람이 리바이스입니다. 그 사람이 대박을 쳤죠. 지금까지도 150년 역사 전통을 잘하는 리바이스 청바지, 여러분 지금도 입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느냐? 주변 시장과 틈새 시장을 노려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우리 미용계 주변 시장과 중심 시장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용 인구가 지금 60만 명 정도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객 수는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나누기 60만 하면은 한 사람당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가 제한되가 있습니다. 가격은 계속 내리고 있지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지요. 미용실 수는 늘어나고 있지요. 내 미용실에 지금 열심히 일하는 디자이너는 오픈해가 계속 나가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미용업이 너무나 힘든 업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계속 중심시장에만 집중해가 있을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른 업종에는 정부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우리 미용은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세금은 또박또박 내면서 우리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부 기관에다가 우리 중앙에서도 좀 큰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 그때 이제 그 대륙 횡단 열차가 개통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1869년 되었습니다. 그 시대 이야기를 한 투말 하겠습니다. 한 철도 회사에 새로 부임한 CEO가 저기서 이렇게 순시를 옵니다. 순시를 오는데 딱 보니까 저 친구 내하고 룸메이트 했던 친구잖아. 20년 전에 내하고 룸메이트 했던 친구가 사장이 돼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사장한테 가가지고 야, 니 내 모르겠나네? 옛날에 우리 둘이서 룸메이트 했다 이가. 그러던 어느 날 니는 그만둬버렸더라. 야, 그런데 출세했네. 우리 그 당시에 하루 5달러 벌려고 진짜 열심히 일했다 이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CEO가 한마디를 했죠. 그래, 그때 우리 고생했지. 룸메이트였지. 너는 20년 전에 5달러 벌려고 일을 했나? 나는 이 회사 사장이 되려고 그때 열심히 한 것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사장이 되었어. 나는 그때 5달러 벌려고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사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외칩니다. 그 노동자가 굉장히 민망해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월급 지금 100만원 200만원 월급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미용사 있습니다. 원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CEO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CEO도 있습니다. 미용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미용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루 10만원, 5만원, 10만원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20년 후에 돼도 그 정도밖에 못 벌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중시시장이 아닌 주변 시장도 또 틈새도 노려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CEO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여러분, 자유입니다.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해도 됩니다. 원장이 되기 위해서 일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미용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촌철활인 한치의 혀로 사람을 살린다. 말 잘해서 뺨을 맞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말을 잘해야 된다. 직업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두 사람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일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전에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 갈비집, 대형 갈비집 주인 아들이 서울의 모 대학교 학생인데 이 친구가 여름방학 때 자기 고깃집에 와가지고 알바를 한 달 하게 되면 매출액이 엄청 올라간다. 그래 알바하던 그 학생이 학교 가고 나면 매출이 또 떨어진다. 겨울방학도 똑같이 학생하고 알바를 하면 매출이 올라가고 알바를 안 하면 매출이 떨어진다.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네가 종업원이다 할 때는 아주 사무적으로 노동자 마인드로 고객을 모십니다. 그런데 디자인은 네가 종업원이 아니고 네 사업이다 라고 완장을 딱 치워주면 매출이 달라진다.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미용실 몇 군데 있습니다. 참 신통방통합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 학생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일까요? 낮 시간에 점심시간에 대형 고깃집에 오는 고객은 고기 물어 오는 고객이 아니고 설렁탕 물어 온다는 겁니다. 종업원한테는 아무리 교육시켜도 어서오세요 설렁탕 드시겠습니까? 어서오세요 설렁탕 드시겠습니까? 몇 번 테이블 설렁탕 3개 몇 번 테이블 설렁탕 2개 계속 설렁탕 이야기만 한답니다. 종업원들은. 그런데 그 주인집 아들을 알바생은 낮 시간에 고객이 오시면 고객을 선별해가지고 작업복 입고 오는 고객들은 그 동네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오는 고객들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렁탕 드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렁탕 2개 팔면은 2만원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작업복 입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셀러리맨이 아니에요. 양복 입고 좀 어느 정도 깔쌈하게 해가지고 여자 고객하고 같이 딱 들어오면 앞에 테이블에 모시는 것이 아니고 내 편안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제일 안방 자리로 모시는 겁니다. 가가지고 테이블에 엽차잔을 딱 놨고 메뉴판을 딱 펴면서 자, 오늘 한우 작업을 했는데 오늘 안거미가 좀 부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한우 작업했는데 등심 좀 부위가 들어왔습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등심하고 안거미 2개 중에서 선별한다라는 겁니다. 안거미 주세요 하면 3인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라고 할까요? 아니요, 3인분 말고 2인분만 주세요 할까요? 누구한테 음식 주문을 받을까요? 남자 고객한테 물어봤을까요? 여자 고객한테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여자 고객한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계산은 누가 할까요? 남자가 계산할까요? 여자가 계산할까요? 물론 뿜빠이 할 수도 있겠죠. N분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 90%가 남자가 계산합니다. 주문은 여자가 했습니다. 남자가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한테 주문시키면 비싸고 맛있는 거 당연히 주문할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안까미 3인분 준비했습니다. 준비해가지고 불판을 갖다 놔놓고 고기를 올리고 바로 여자 눈 맞추고 자, 복분자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여자는 소주를 먹겠습니까? 복분자 먹겠습니까? 막걸리 먹겠습니까? 복분자. 소주 하나 팔면 3,000원, 복분자 하나 팔면 15,000원. 복분자 주세요. 그럼 복분자 갖다 놨습니다. 고기 다 먹었습니다. 그때 가서는 누구한테 눈을 맞추고 주문을 받는다? 남자 고객 눈 맞추고 자, 식사는 갈비탕으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쭈게 되면 남자 고객은 당연히 땡큐 갈비탕 2개 주세요. 여자한테 물어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감이 3인분 꼽아놓으면 요만밖에 안 됩니다. 남자가 많이 먹었을까요? 여자가 많이 먹었을까요? 당연히 여자가 많이 먹었을 겁니다. 남자는 3인분 먹고 나서 2인분 추가하면 자기 돈을 내야 되니까 적게 먹었고 여자는 혼자서 다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기를 다 먹고 나서 주문할 때 여자 눈 맞추고 갈비탕 드시겠습니까? 하면은 여자는 고기를 배치웠는데 갈비탕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팔아먹는 기술입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 마인드인가 노동자 마인드인가 근로자 마인드인가 여러분 스스로는 다 잘 압니다. 제가 미용실에 오랫동안 해서가 잘합니다. 로또가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로또통에 여는 친구들 그 친구는 주인 마인드입니다. 로또를 밟고 다니는 친구 있습니다. 고무줄을 갖다가 석석 썰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리는 친구 있습니다. 폐지를 주워가지고 폐지통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폐지를 그냥 바람이 날려다니는데도 줍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잔이 지저분해도 치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근로자 마인드들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근로자로 해서 한 평생 살겠습니까? CEO로 한 평생 살고 싶습니까?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들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 사명을 새기면 새길수록 내 인생의 가치는 엇가르다가 된다. 목표를 씌워라. 목표를 씌워서 두드리라. 다니고 싶은 미용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고 싶은 미용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좀 모으자. 어떻게 하면 다니고 싶은 미용실이 되는지 아십니까? 원장이나 점장이나 솔선수범하면 다니고 싶은 미용실이 됩니다. 원장이나 점장이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배려해주고 베풀고 박수 많이 치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면 디자이너들이 다니고 싶은 미용실, 파트너들이 다니고 싶은 미용실이 됩니다. 언제나 미소 가득 사랑과 정이 넘치는 한의주. 내가 먼저 솔선수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도와주는 마음, 가르쳐주는 마음, 어여워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두드리세요. 두드리면 열립니다. 열리지 않는 것은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겁니다. 두드릴 때 목표를 세워가지고 두드리라. 자신의 신념, 정열, 의지가 있으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지지 없이는 우리가 존재 이유가 없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고객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고객님 어떻게 팬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지지성은 점주나 디자이너에게 받아도 소용없다. 고객님 지지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좀 순수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심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잔머리를 좀 안 돌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다소곳하고 겸손한 자세로 고객을 응대해주면 고객님은 압니다. 왜? 아직도 속이려고 하는 디자이너들,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디자이너, 오늘 가격 많이 받으면 그 고객 평생 얼굴 볼 수가 없죠. 오늘 내가 성심성의껏 모시게 되면, 진심을 보이게 되면 그 고객님 다음에 또 볼 수가 있고 그 고객 주위분까지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모사 마인드 좀 버리시고 동심으로 돌아가세요. 순수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스마일, 표정 관리 밝아야만 여러분들을, 내 표정이 밝아야 고객님 편안해집니다. 내 표정이 밝으면 고객님 편안하게 내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름 부르면 뺨 맞을 것 같은 두려움도 생깁니다. 내가 부르면, 고객님이 부르면 대답 이런 사람입니다. 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눈 맞추고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고객님은 어떤 단어를 고객님이 고맙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멀뚱멀뚱합니다. 대부분 표정이 없습니다. 아저씨는 표정 만드는데 돈을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웃는 연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이요, 성인들이 하루에 스마일 웃는 거, 박장대소하고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횟수가 몇 번인지 아세요? 18번에서 35번 정도 하루에 웃습니다. 18번에서 35번은 웃는다고요. 지하철 안 타고 한번 가보십시오. 지하철에 탄 사람들 표정 안 보세요. 전부 다 이런 표정입니다. 웃는 얼굴 침매 뽑고 웃어야 복이 온다.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어린이들은 하루에 몇 번 웃을 것 같습니까? 어린이들은 하하호호를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 깔깔깔깔거리습니다. 웃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피부도 고와지고 늙지도 않고 병도 잔병도 없어지고 나이가 들면 웃음이 적어지면 잔병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 어릴 때 몸 아파가지고 병원 가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 나이 들면 계속 병원 갑니다. 왜 그럴까요? 웃지를 않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라 해도 고객에게 그 모습 들키면 아마추어입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웃으면서 전화 받아주세요. 약도 문의하는 사람 약도 가르칠 때도 경쾌한 목소리 미소 머금고 응대를 해줘 보십시오. 고객의 반응이 어떤지. 온화한 사람, 우아한 사람, 우호적인 사람, 고객님이 원하는 디자이너입니다. 하늘 쳐다보고 침 뱉지 마라. 어떻게 되나? 내 얼굴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뒷담화 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고객님을 절대 여러분들은 절대 고객님 평가할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디자이너 평가할 권한도 여러분들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장이나 전장님 디자이너 평가 권한 안 주어졌습니다. 디자이너들 파트너 평가할 권한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다. 근데 왜 자꾸 평가하려고 합니까?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소코리 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소코리. 소코리에다가 바다 깨를 한 마리 이어나면 금방 탈출해가 도망가버리고 없답니다. 근데 그 깨를 7마리를 한 바구니에 떡 넣어놓으면 한 명도 도망 못 간대요. 바구니에서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뒤에 놈이 잡아 당긴답니다. 그게 뭡니까? 뒷담화라는 겁니다. 좀 잘하면 박수 치주고 더 올라가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끔 높이 올라간 내를 당겨주면 나도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을 온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쁜 이야기, 고마운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 솔선수범, 인정해주고 사기를 씌워주고 감사할 줄 알고 이익을 주면 움직일 줄 아는 사람, 이익을 받았으면 이익을 얻은 만큼 돌려줄 줄 아는 마인드. 이 사람은 우리는 온화한 사람이라고, 우호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긴장이 풀린 전쟁 이길 수가 없죠. 언제나 온화한 마음으로 준비된 디자이너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받는 디자이너, 어떤 디자이너가 존경받는 디자이너가 되겠습니까? 지신 명령을 하지 마라, 요자를 서지 마라. 파트너들한테 반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에도 칭찬과 격려는 절대 아끼지 마라. 아무리 사소한 걸 도와줘도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참 이게 안 변합니다. 40-50년 전부터 아저씨가 처음 들어올 때 37, 8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파트너가 산프를 해줬으면 수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고했다고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파트너가 힘이 생길까요? 왜 그 말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파트너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말 들음으로 해가지고 너무 자긍심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힘들었었죠. 이런 단어, 그렇게 그런 단어를 잘 쓰는 디자이너들이 존경받는 디자이너이더라는 겁니다. 부자 되고 싶고 존경받고 싶으면 더 많이 존경해주라, 더 많이 인정해주라. 우리 미용실에 몇 명 직원한테는 존경받을까?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우리 미용실에 디자이너 파트너가 5명이다. 그러면 나는 파트너 5명한테 어느 정도 점수를 매기면 어느 정도 파트너들이 내를 존경할까? 이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디자이너 없는 공간에서 파트너 5명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존경받는 디자이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겠죠? 파트너가 듣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존경받는 디자이너, 내가 해주고 싶은 스타일이 아니겠죠?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 만들어주는 사람이 존경받는 디자이너가 될 것이고, 롱런하는 디자이너가 될 것이고, 부자가 될 것입니다. 내면의 적이 성공을 가로막는다. 자존심, 그리고
나는 내성적이라서 부끄러워서 그 말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개 숙이는 것이 내가 못했어,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나의 전략이고요, 내 능력입니다. 다소곳함, 고개 숙이고 예쁜 단어 사용하고, 이 무기를 가지고 파트너도 그리고 고객님도 내 친구들도 대우해 준다면 많은 나의 팬덤이 만들어질 것이다.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더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동 주는 사람이 있고 감동 받는 사람. 자, 내가 먼저 감동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감동 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대단해. 이야, 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입에서 연발 나와야 됩니다. 고객님이 뭐뭐뭐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좋으시겠습니다, 고객님. 파트너가 무슨 이야기하면 이야, 정말 대단해. 자, 이 감탄사, 감동 받을 줄 아는 디자이너가 되어야만 감동 잘 주는 디자이너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탄사, 감동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감동 줄 수가 없죠. 고객에게 내가 먼저 감동 받아라. 작은 것에 감동 받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고객 맞을 준비, 그리고 긴장해라. 고객의 잘못, 실수가 있다면 이것을 찬스로 활용해라. 고객의 질문 찬스, 그리고 고객과 말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대역죄인이다. 이것은 하민조가 처음 오픈했을 때 캐치프레이즈로 썼던 내용입니다. 고객과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대역죄인이다. IC 1000만원 약속 책에도 그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져주는 재미. 내가 져주면 내가 고객님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바깥에 나가서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이 나빠지면 바깥에 나가서 나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준비한 자들은 충분히 활용을 할 줄 아는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활용을 못합니다. 고객 잘못이 참 많죠. 잘못도 간혹 있죠. 물컵을 깼다. 그랬을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고객님 실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님 실수고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디자인이 있습니다. 컵을 깨면 한마디도 안 하고 똥한 표정을 해가지고 쓰레기통 가져가 팍팍팍 써가지고 쓰레기통 팍 쳐예쁩니다.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될까요? 내 기분은 그렇게 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객님 얼마나 민망해 할까요? 다시 임용실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요만한 일이라도 있겠습니까? 깨진 컵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안부를 물어야죠. 걱정해야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빨리 치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게 준비된 사람들의 멘트입니다. 프로들의 멘트입니다. 그러면 고객님이 자기가 잘못해서 깬 거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어떡하면 좋지? 제가 미안합니다. 이런 미안한 감정이 내 이미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 좋은 이미지, 서비스가 좋다, 교육이 많은 미용실이네, 이 이미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IC 경험담을 지금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걸림돌 많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미용실에서 옆에 있는 디자이너가 걸림돌일 수도 있고, 파트너가 걸림돌일 수도 있고, 원장님이 걸림돌일 수도 있고, IC가 걸림돌일 수도 있고, 고객님이 걸림돌일 수도 있겠죠. 걸림돌을 디딤돌로 활용할 줄 아는 프로페셔널 디자이너가 되어달라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활용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달라. 걸림돌, 막연한 친구, 불평, 불만, 비난, 비평하는 친구,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친구, 인상 찡거리 가지고 인상 썩어 있는 친구, 청소할 때 혼자서 다른 일 보고 있는 친구, 내 도와주지 않는 친구, 고객 안내하지 않는 친구, 말투가 사나운 친구, 이런 친구가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이런 친구들을 디딤돌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이 친구한테 못한다고 야단치면, 지적해주면 절대 안 바뀝니다. 이 친구도 사회생활 미숙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교육받았는 그 내용들을 잘 일러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고객님이 좋아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어드바이스를 잘 해준다면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세요. 기분 좋은 나날 만들어주세요. 먼저 웃게끔 해주세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세요. 그러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영상 올리는 이유, 목적이 뭘까요? 또 여러분들이 영상 보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본질이 있을 겁니다.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해 보시고 출근하고 퇴근한다면 더 많은 성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보람 가득한 나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공유하기, 댓글. 아이씨가 영상을 보내주면 아이씨 영상 잘 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와닿았습니다. 아니면 어떤 내용은 좀 빼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미용실에 일어났던 소소한 일들을 아이씨한테 카톡을 주면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 영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아마 조만간에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좋은 일만 가득한 나날 되길 기원드리면서 마무리 인사할까 합니다. 스마일 수고하세요.